감독님께서 이 주말에 이 영화를 보러 여기 자리 지켜주시는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이 슌지입니다.今日は本当に来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映画を見ていただいて、どんな感想を持ってくださったでしょうか。短い時間ですけど、いろいろ皆さんとお話できたら嬉しいです。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소감도 좀 듣고 싶고, 오늘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많은 인터뷰가 공개되어 있고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은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또 있긴 하죠.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에만 잠깐 말씀드리면 라스트 레터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쓰고 있던 소설 있죠. 그 소설 속에 어떤 이야기가 사실은 이 영화의 모태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영화 속의 소설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일 텐데 왜 그 중에 바로 이 이야기, 음악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다음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조금 좁혀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は前回のラストレターっていう中に出てくる小説の、続編というか、主人公の小説家の、学生時代の話があるんですけど、彼が若い頃にですね、出会った、映画を作ってる学生の女の子がいて、でこの女の子がオリジナルじゃなくて、なんかの映画をモチーフにしてそれを自分で作り変える、自分なりにアレンジするみたいなことをやってるって設定があって、で最初にその子が作った映画がアメリカの古い映画で「真夜中のカーボーイ」っていう映画、ジョン・ボイドとダスティン・ホフマンの映画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モチーフに、主人公それは男2人の友達の同じような話なんですけど、それを女の子2人に書き換えた映画として登場して、でも物語の中でそれを主人公たちが見てて、終わるぐらいの話なんで、本当にそこで 2,3 ページぐらいの物語だったんですけど、自分の中でこれ映画になるかもしれないなと思って、もともと真夜中のカウボーイが映画なので、よくよく考えると映画になって当たり前のそのものなんですけど、自分なりにプラスアイドルとかアーティストの人、俳優の人たちとそのマネージャーの人たちが売れなくても頑張って励まし合って、応援し合って、でもなかなかうまくいかなくてみたいな景色を僕も何十年同じ業界にいてそれとなく見てきたりとかしたんで、時には喧嘩をしたり別れたり、いろんな姿を見てきたんで、すごい意外とここって自分で書けそうだなと思って書き始めたのが、映画用に書き始めたっていうのが最初の本当の最初のきっかけでした。 네, 말씀하신 것처럼 라스트 레터라는 영화 안에 소설이 나오는데 그 소설의 속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인공인 소설가가 학창 시절에 대해서 쓴 소설인데, 젊을 때 학창 시절에 만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학생이 영화를 만드는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자기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로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기존에 있는 영화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내용을 넣었는데, 그래서 그 설정 안에서 이 여자가 처음에 만든 영화가 뭐냐면 미국의 옛 영화 중에 한밤중의 카우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존 보이드와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하고 있는 남자 두 명의 주연을 하고 있는 영화인데, 이 소설 안에 나오는 이 여자가 만든 영화는 그 남자 두 명을 여주인공 두 명으로 바꾸어서 유사한 영화를 만들고, 이 소설 속에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는 것으로 이제 소설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소설 안에서는 거의 2-3페이지, 2-3페이지 정도에만 그치는 그런 영화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이 여자아이가 모티브로 삼은 한밤중의 카우보이라는 영화 자체가 영화니까 요 짧은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두 명이 주인공인 영화를 할 때 제 나름대로는 아이돌이나 아티스트나 가수나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매니저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주 힘들긴 하지만 잘 팔리지도 않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을 해오면서 실제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둘이 같이 하다가 싸움이 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는 내가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키리에의 노래의 가장 최초의 처음에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 감독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녹음을 위해서 어제 먼저 만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터뷰 끝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 내일 GV 때 제가 오늘 한 질문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처음 듣는 질문인 것처럼 대답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정말 처음 듣는 질문인 것처럼 대답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숙연한가요? 그냥 이렇게 좀 재밌다 싶으면 웃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そこは隠しとかないと僕はお芝居することになりますよね。 그 얘기를 해버리시면 제가 연기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어제 했던 질문은 처음 질문이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질문은 어제 하지 않았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스트레터의 소설 속에, 영화 속의 주인공이 쓰는 소설 안에 아주 짧게 언급된 하나의 아이디어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 여러분이 보신 키리에의 노래라는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은 노래를 하는 주인공을 어떤 사람으로 캐스팅해서 어떤 장르의 어떤 음악을, 어떤 가사를 하는 설정이 사실 제일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 작품을 구상하고 나서 음악적인 어떤 컨셉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そうですね。本当最初はなんか本当一番最初はなんかすごいこうアニメっぽい声のなんか女の子でも全然いける話ではあったんですけど、物語をこう作っていくうちにだんだんこうまた別のある僕が大好きだった映画があって、中学校3年の時に見た「離れ小僧りん」っていう、日本の方に聞いても多分知らないっていうくらいすごいマイナーな映画なんですけど、それは目が見えない路上ミュージシャンで、しかもだいぶ昔100年以上前の時代の古い時代の設定の話なんですけど、なんかあれを現代風にアレンジしたいなっていうなんかこう思い出して、なのでそうすると本当にギターを弾きながらこうなんだろうこうシンプルに歌うスタイルでそれでも説得力を持ってっていう風なこう登場人物にだんだんこう変わってきたっていうか、ちょうどそのぐらいの時に多分アイナ・ジ・エンドさんをある映像で見て、もうこの子しかいないっていうふうになんかもう見た瞬間に思ったですね。 네, 가장 처음에는요.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듯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아이가 주인공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만들다가 점점 제가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보았던 일본 영화 중에 떠돌이 고제 오린이라고, 한국에서는 오린의 발라드 이렇게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굉장히 일본 사람들도 지금 들으면 모를 정도의 마이너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맹인인 여자 길거리 뮤지션 이야기인데, 심지어 시대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도 더 된 굉장히 옛날의 맹인 길거리 뮤지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떠올랐고 그런 것을 현대풍으로 어레인지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매우 심플하게 노래를 하는 뮤지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등장인물로 좀 설정이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무렵에 어느 영상 속에서 아이나 디엔드라는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본 순간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는 아이나 디엔드가 얼마나 훌륭한 뮤지션인지에 대해서 이만큼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포함해서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나 디엔드를 캐스팅하면서 일단 노래에 대한 걱정은 그래도 접으셨을 텐데 연기에 대해서는 걱정됐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1인 2역을 연기를 처음 하는 아이나 디엔드에게 맡겼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아이나 디엔드와 작업했던 것이 어땠느냐에 대한 질문 속에 그 질문을 좀 넣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まあ本当に最初に見た映像で、お芝居に関してもほぼ問題なくこの子ならきっとやれるだろうっていうのはあって、ただ実際にやってみてどのぐらいなことになるのかっていうのは、本当にやってもらうまではなかなかこう分かりづらくはあったんですけど、最初のクランクインの最初が、最後見てもらった雪のシーンだったんですけど、さよならを歌うシーンが初日で、2日目に神社にこうお参りするシーンが2日目だ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あの時に、すずちゃんのおしゃべりに対して無言で受け答えしてる、ほぼ何もセリフのない彼女の表情とか顔を見てて、あれが彼女がその演じてる中でいうと一番若い時間になってくるわけですけど、その時の表情がすごいピュアで、ここまでなんかちょっとこう少女のようなお芝居までしっかりやれるんだなと思って、そこでもだいぶ安心したっていう感じではありました。 네,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아이나 디엔드 씨를 발견한 영상을 보았을 때 이미 아마 이 사람이라면 연기도 거의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촬영의 첫 크랭크인을 하는 날 찍은 부분이 뭐냐면 그 설원에서 사요나라라는 노래를 부르는 히로세 스즈 씨랑 둘이 누워있는 그 부분이 이 영화의 크랭크인 날, 첫 촬영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신사에 가는 그런 장면을 찍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설원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거의 아이나 디엔드는 대사가 거의 없고 노래만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촬영인데 그때 보여주는 표정과 얼굴을 보고 이 영화 속에서 아이나 디엔드가 연기하는 나이대 연령대 중에는 가장 젊은 연령대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퓨어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 소녀 같은 모습까지 해낼 수 있다면 다른 연기도 다 제대로 해낼 수 있겠다라고 바로 첫날 촬영을 하면서 안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나 디엔드 씨에게 그 언니의 역할과 동생의 역할을 모두 맡기기로 한 거는 처음 영화 기획 단계에서 모두 결정이 되어 있던 건가요? 아니면 그런 일 없겠죠? 설마
첫 촬영에 연기를 본 뒤에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예. いや、決めたのはもう、撮影の前にはもう、決めてましたね。というか、かなり最初の段階から、周りのスタッフはね、当然別な役者が来るんだろうと思ってた雰囲気だったんですけど、自分の中でいろいろ検証して、これは同じ子にやってもらった方がいいなっていうことがあって、かなり早い段階でアイナさん、そこもアイナさんにやってほしいって話をみんなにして、みんなもなるほどみたいな感じですごく納得してもらって、じゃあそうしましょうみたいになりました。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요. 1인 2역을 맡기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결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제 주위에 있는 스태프분들은 당연히 전혀 다른 여배우가 언니와 여동생을 연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이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안에서 나름 검증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배우에게 1인 2역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꽤 초기 단계에 이미 이 두 명의 언니와 여동생은 다 아이나 디엔즈 씨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스태프들도 역시라고 납득을 해주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추가해 드리면, 언니와 동생을 한 사람, 그러니까 한 배우가 연기함으로써 나루히코의 어떤 감정, 동생이 커갈수록 키리에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루히코가 느끼게 될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어서 그 배역을 언니와 동생을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사요나라 얘기하셨는데, 이 영화의 음악은 고바야시 타케시 씨가 맡았고요. 그리고 노래 중에 6곡 정도는 아이나 디엔즈 씨가 직접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엔딩에서 그 눈밭에 누워서 부르는 사요나라라는 노래는 원래 있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선곡하신 건 감독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요나라라는 노래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そうですね。割と今日本ではサブスクリプションで音楽聴けるようになってから、昔の曲も今の曲も割といろんな場所で聴け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かっていう環境もあったり、カラオケ文化とかもあって、多分子供たちが育っていく中で、親や親戚が歌ってるカラオケもだいぶ耳にしてる環境もあるだろうとかいうことで、自分の中で、現代の本当に一番現代の音楽から古い曲まで、この映画の中で日本の J-POP の歴史をたどりつつみたいな感じのことをやろうと思ってて、なので古い曲が何曲か出てくるんですけど、そんな中でさよならは僕が高校時代に発売された曲で、本当に僕が仙台っていう町から、宮城県仙台っていう町から横浜っていう町に大学で引っ越すんですけど、その前というか直前の冬によく耳にして、本当に仙台の雪景色を見ながら頭の中でその曲が鳴ってたっていう思い出があって、ただアイナさんも知らない曲だと曲だったら使うのやめようと思ってアイナさんに聞いたら「さよなら知ってます」って言ってくれて「好きです」って言ってくれたんで、じゃあそれを最初に歌ってもらおうかっていうふうになりました。 네, 비교적 지금
일본의 젊은 분들은 이제 구독을 많이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옛날 음악이나 지금 음악이나 어디에서건 편하게 우리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가라오케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부모도 노래하는 걸 보게 되고, 그러니까 노래방인 거죠. 친척분들도 노래하는 걸 들을 기회도 생기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좀 다양한 세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옛날 음악도 좀 넣고, 그리고 아주 최신의 음악까지 넣어서 이 영화 속에서 어떤 J-팝의 어떤 역사를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 노래도 몇 곡 선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요나라라는 곡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발매가 되었던 음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인 미야기현 센다이에서 제가 살다가 대학을 요코하마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사를 가기 직전에 그때 고등학교 때 겨울에 자주 들었던 곡이 실제로 사요나라라는 곡이고요. 제가 그 센다이에서 설경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었던 곡이 사요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쓰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이 사요나라라는 곡을 아이나 디엔드씨가 모른다면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더니 이 곡은 알고 있고 너무나 좋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으로 촬영할 때 부르는 노래를 사요나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용기가 있는 진행자였으면 한 소절 부탁드리겠는데 그런 용기가 없네요. 우리가 보통 이런 음악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버스킹 장면이 시작이 돼도 실제로 노래하는 음원은 후시에서 녹음한 깨끗한 음악을 영화에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저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버스킹하는 라이브한 음원을 그대로 영화에 사용하신 것 같아서 그 이유가 궁금했고요. 가령 첫 버스킹에서 그 하울링이라고 그러죠. 스피커에서 삐 하는 소리까지도 다 살리는 방식, 마지막 버스킹에서 경찰의 무전 소리까지 들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음악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음악을 후시 녹음이 아닌 라이브 녹음을, 그리고 현장 소음까지 포함한 음악을 사용하기로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初めてアンプとマイクを使って演奏するところはですね、のハウリングは後で僕が入れたんでまあこういう時ハウるよなと思って、僕が入れたんで撮影中に入ってしまったものではないんですけど、でも基本的にできる限り現場の、音をそのまま使ってというか、まあ本当のライブですよね。だから路上ライブもそうだし、最後のフェス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うフェスの時は本当に普通のコンサートのようにPA チームに入ってもらって全部の音を全部バラバラで収録した後でこうミックスできるようにっていうような、本当にライブ感を出せるようにってところはものすごくこだわって、で最後の仕上げの時もまあその環境ですね、その演奏している環境があって、PA スピーカーから音が出て、周りにビルがどのぐらいあってエコーがどう反響してくるみたいなことを、まあ、一生懸命計算しながらそのディレイタイムを決めて、近くに森があるとその反響を吸収しちゃうんで跳ね返ってこなかったりするんで、そこも一個一個丁寧にまあ、仕上げていったっていう感じなんで、まあ、その場所その場所のリアルな音が再現さ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네, 방금 말씀해주신 첫 버스킹 부분에서 앰프와 마이크를 처음으로 쓰면서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들리는 하울링은 사실 제가 나중에 집어넣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으로 쓰게 되면 분명히 하울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촬영 현장에서 나온 소리는 아니었고 나중에 일부러 더 넣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노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른 것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 버스킹하는 데서 나오는 노래들이 정말로 대부분 진짜 라이브 소리입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페스티벌 부분은 콘서트 영상을 찍는 것처럼 PA 팀을 다 불러와가지고 각각의 소리들을 다 따로 따서 나중에 제대로 확실하게 믹스를 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그래서 라이브적인 감각을 최대한 살리고자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환경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요,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쪽에 있는 빌딩으로 어떻게까지 가서 이 거리가 있잖아요. 빌딩에 부딪혀서 소리라는 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에코가 그 거리와 그 어떤 환경도 다 계산을 해서 소리들을 정말로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넣기도 하였고요. 또 근처에 숲이 있는 경우에는 소리가 나가서 숲에서 그냥 먹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숲은 빌딩처럼 이렇게 소리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조정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 장소에서 실제로 리얼한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재현을 하였습니다. 음악 GV라고 너무 음악들만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음악 외적인 질문은 이제 여러분이 해주실 걸로 제가 좀 굳게 믿고 이 질문까지만 하고 질문기에 드리고 또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나디 앤드 씨가 부르는 노래 말고 또 하나 중요하게 쓰이는 노래가 성가거든요. 그 미사곡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문구가 자막으로도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서 키리에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걸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감독님께서 이 키리에 노래라는 제목의 키리에를 가져올 정도면 그 영화에 쓰인 미사곡에 어떤 특별한 그 기억이나 아니면 미사곡을 사용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성가를 어떻게 접하시게 되었고 어떻게 그거를 키리에 노래라는 영화와 결부시키기로 하셨는지 그 설명을 여쭙고 질문기에 드리겠습니다. この映画作るにあたってこうミュージシャンもやってる知り合い、ミュージシャンと、牧師さんをやってる知り合いがいて、でその彼に、そのクリスチャンのいろんな細かいことを質問していく中で、こう主人公の名前をキリエっていう名前にしたいんだけど、どう思いますかっていう質問をしたときに、そこでいろいろやり取りする中で彼がクリスト・イスト・エストランデンっていう曲を紹介してくれて、これよくうちの教会でもよく歌うんですよっていうことで、そこで僕もその曲を知って聴いたらすごい素敵な曲で、聴いた瞬間にこれを映画の中で使いたいと思いました。 네,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저의 지인 중에서 뮤지션을 하시면서 동시에 목사님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크리스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어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제가 물어봤던 것이 주인공 이름을 키리에로 하고 싶은데 어때? 라고 그분께 물어봤더니 그때 다양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크리스토이스토 에스토란덴이라는 그런 성가가 있는데 그 성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자주 부르기도 하고 한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니까 너무나 멋진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자마자 이 영화에서 이 곡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름도 그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강민아 통역관님께서 이렇게 버벅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봤네요. 뭐라고요? 네, 들으셨죠? 뭐 대충 앞부분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키리에 엘레이손은 우리말로 찾아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질문 저 하나만 더 해도 되죠? 네, 하나만 더 하고 질문기에 드릴게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린 루카가 혼자 그 교회에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 하느님 하늘을 쳐다보듯이 위를 올려다보고 카메라가 그 표정을 클로즈업하거든요. 근데 클로즈업하는 그 표정 연기도 너무 훌륭했고 그때
노래가 깔리기 시작하는데 아이나 댄디스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슬픔을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올 거라면 즐거움을 맞이하러 가자라는 가사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미래의 키리에가 지금 과거의 어린아이 키리에에게 불러주는 것만 같은 느낌도 저는 들어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의 어떤 연출 과정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女の子のですか。ああ、はい。そうですね。もうあそこの泣くシーンを上見上げて、こうじっとまあ上を見上げててくれっていうできたら泣いてねっていう感じで、まあ、無理しないでねっていう感じでやってたら、まあ、本人すごい一生懸命頑張ってくれてこう泣いてくとか目にだんだんこう涙が溜まってきて、でまあ個人的にはもうちょっと泣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もうこれ以上難しいかなってところで「はいはい OK」っていう声をかけたんですけど、そしたらなんか緊張が緩んで急に一番いい泣き顔になって、あっと思ってふっと横見たらカメラマンがカメラ置いちゃってて、その顔が撮れなかったっていう。おいって感じ今一番いい顔してるのにって、まあ、慌てて戻したんですけども手遅れだったってことがありました。でもまあ映画で見るとあのぐらいでちょうどよかった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んで、ただいまだにそのカットをかけた後の彼女の泣き顔がいまだにこう忘れられず、思い出すとちょっとうるうるしますね。 이럴 때 제일 통역가님이 부러워요. 감독님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거. 네. 어떤 말씀이셨죠? 일단 그 루카 역의 아역 배우를 어떤 식으로 연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성당 안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고 또 가만히 위를 보면서 가능하면 울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무리가 된다면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이제 클로즈업으로 얼굴을 찍고 있는데, 그 아역 배우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기를 해서 눈물이 점점 눈에 고이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눈물이 쭉 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울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바로 오케이 하고 컷을 딱 해버렸는데, 그 순간 이 아이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가장 좋은 우는 얼굴이 되면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야 싶어서 봤더니 이미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치운 뒤였어요. 그래서 아니지 이거야를 불렀지만 이미 늦어가지고 그 가장 좋은 우는 얼굴을 일단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영화를 보고 보니까 다들 지금 딱 요 정도까지가 가장 좋았다라고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도 딱 지금 정도 수준이 좋았다는 게 저도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많이 손을 들어주시니까 선물을 안 드려도 되겠네요. 네, 선물이 있긴 합니다. 객석으로 마이크 가죠. 일단 제일 맨 뒤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앞에서부터 시키게 되니까 뒤에 계신 분께 미안한 게 있어서 네, 뒤에 그분하고 조금씩 앞으로 내려올게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했을 때 버전이 지금 있는 일반 상영작 버전보다 1시간 정도 더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내려가서 예매를 하려는데 끝내 못해갖고 지금 너무 한이 맺혀서 그러는데 이 어떤 서사나 어떤 장면이 이렇게 편집이 된 건지, 그리고 혹시나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감독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장면이나 어떤 서사가 편집되었는지를 얘기하면 이게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압축적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더 중요한 대답은 그렇다면 3시간짜리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なかなかそうですねできるだけ音楽は切らないように音楽をアイナ・ジ・エンドの音楽をとにかく綺麗の曲を聴いてほしい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そこを大事にしながらいろんなやっぱり1時間少なくなるんでいろんなエピソードを切らざるを得なくて、でも実際僕が編集してた時は最初5時間あったんでそこからさらに2時間切ったのが3時間半だったりもしたんで本当はもっともっといろいろエピソードが、ちっちゃなエピソードが持っとったりあとアイナさんもっと歌ってますしね本当は全部聞いてもらいたかったりいろいろしたんですけど機会があればぜひそれもどっかで世に出したいなとは思っているんですけど、一応プサンでも流しましたけど3時間版と2時間版一応韓国国内にはもう入ってますのであとはぜひ皆さんの力でですね3時間版見たいっていうのを一生懸命SNS とかで発信してもらってなんとかどっかで上映できるようになってくれるのを僕は本当に心の底から、願っております。 네, 일단 3시간짜리를 2시간짜리로 잘라야 했을 때 음악은 가능하면 자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아이나 디엔드가 부르는 키리에의 노래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르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1시간이라는 영화의 분량을 잘라야 됐기 때문에 여러 에피소드들을 편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었을 때는 이 영화가 5시간짜리였어요. 그것을 2시간을 잘라내서 3시간짜리로 완성을 시킨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영화는 3시간 버전보다 더 긴 작은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었고 아이나 디엔드 씨의 노래도 더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5시간 버전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있는데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시간짜리 영화, 2시간짜리 영화 모두 지금 한국에 이미 소재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3시간 버전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계속해서 그 3시간 버전 좀 상영해 주세요라고 SNS나 이런 데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영화관도 또 3시간이 좀 길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상영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3시간짜리와 2시간짜리를 모두 본 제가 아주 짧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축구로 치면요 똑같은 팀이고 똑같은 선수인데 공격의 포메이션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시간짜리는 이코와 나치 이코의 서사가 조금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키리에와 이코가 투톱이고 그 밑에 나치 이코가 미드필더로 받쳐주는 형태로 공격을 해나가는 이야기라면 2시간짜리 버전은 키리에가 원톱이 되고 그 뒤에 이코와 나치 이코가 뒤를 두 명이 미드필더로 받쳐주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팀이고 똑같은 공격이지만 포메이션이 조금 다르다 정도. 하지만 저는 3시간짜리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려면 2시간짜리가 흥행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여기 가운데 네 지금 저하고 네 손을 계속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야 선물을 공개하자면 친필 사인이 있는 포스터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음에 손을 더 많이 드실 텐데. 좋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색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키리의 색상의 옷 색깔이 파란색이고 후반부에는 이코도 파란 머리에 파란 꽃다발을 가지고 가는데 저한테는 이 영화 자체가 다 파란색이 다 동일한 색깔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 감독님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そうですね、イメージとしてはやっぱ青空のイメージがあって、青空が切り絵のお家みたいな感じの、上を見上げると青空っていうのが、つまりこの地球が切り絵のお家っていうようなイメージがあって、青を割とキーカラーで使いました。 네, 푸른 하늘이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 속에 파란색을 많이 넣었는데요. 푸른 하늘이라는 것은 키리에의 집입니다. 그래서 키리에가 올려다보면 푸른 하늘이 보이고 즉 그것은 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가 키리에의 집이다라는 의미로 파란색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키 컬러가 파란색이 되었습니다. 저 여기서 저의 사소한 질문 하나만, 옷 얘기가 나와서 이꼬가 처음 키리에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입고 있는 이꼬의 티에 보면 로즈버드라고 써 있거든요. 저는 혼자 그리고 시민 케인의 로즈버드와 관계가 있는 건지가 이렇게 궁금했어서 그냥 우연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로즈버드라고 써요. なんだろうそれはスタイリストの新谷ひろみに聞かないと今ここで僕は答えられ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스타일리스트를 하셨던 히로미 씨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저로서는 대답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셨다시피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용기를 갖고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계속 가운데만 해드렸죠. 여기 앞에 하얀 옷 입으신 분 한번 기회 드릴까요? 우선 감독님 정말 영광입니다. 이 한국에 내한해 주셔서 정말 팬으로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감독님 영화 배우는 항상 신인 배우, 여배우 분들이 초창기부터 많이 나와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러브레터 나카야마리오, 4월 이야기 마츠다카코, 릴리슈슈의 모든 가 아오이유, 라스트레서 히로스의 스즈, 그리고 이번에 키리의 노래 아이나 디엔드까지 이런 신인 여배우들을 발굴하신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배우들을 선발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배우들과 어느 정도 소통까지 보통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영화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적으로나. 네.そうですね、もう本当に直感でしかないんですけど、この子いいなっていうのがね、たまたま割と高確率で売れていくっていうことはですね、自分に才能があるというより、自分の多分趣味がすごく平凡で、同じようなこの子いいなって思う多分人の数が多分多くて、でもこれは売れる人にとってはね非常に大事なポイントにはなってくるんで、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極めて平凡な皆さんよりもきっと平凡な感覚を持っ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네, 일단 저는 여배우가 신인이건 어떻건 간에 직관적으로 이 사람 좋네 라고 느끼면 일단 캐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분들이 영화에 나오고 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뒤에 성공을 많이 하고 잘 나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취향, 좋다라고 생각하는 취향이 몹시나 평범해서
어쩌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지극히 평범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사람을 제가 발굴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점은 앞으로 이제 잘 되는 배우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제가 평범하게 그런 좋아하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번엔 이쪽 복도로. 네. 네, 거기 여자분. 네, 아니 지금 뒤돌아보신 분. 네. 이 앞으로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앞에서 5번째. 네. 마이크를 이쪽으로 전달해 주시. 그 손을 계속 들고. 예.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영화 킹콩을 보러 가다가 눈밭에서 미끄러진 일이 러브레터의 아이디어가 발단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감독님 책에서 봤었는데요.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나 아니면 최근에도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감독님만의 특별한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킹콩のやつはその時にラブレターを思いついたわけ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中学校の時にそういう事故にあったっていうことがあって、なんだろうなでしたけど、インスパイアインスピレーションはまあでもやっぱりこの物語を作る時にこう過去の自分が書いたいくつかのまだ世に出してない短編だったりとか、なんかいろんないくつかそこからまたなんだろうな発展させたかったけどまだ書きかけとか、なんかそういう途中になってたものがいくつかあ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ある時これはここに入るなとか、これはここに入るな、これはここに入るなで、まあ3つぐらいのピースを足して完成させたんですけど、それって多分それよりも長く書いてたり、それよりも短かったりなんかしてたら多分別の作品になったりしてたと思うんで、まあ、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なんかその足りないミッシングピースが次々見つかった瞬間っていうのはある種のちょっと奇跡でしたね。まあ、一つが夏彦の話で、一つがイワンと呼ばれてた大阪で一人ぼっちでいた女の子の話で、もう一つは周りの大学入試の話なんですけど、それぞれが3つ別々に存在していたものだったんですね。 일단 그 킹콩을 보러 갈 때 실제로 그 미끄러진 사건이 중학교 때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순간에 러브레터가 떠올랐는지 어땠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 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확실히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키리의 노래를 만들 때에는 제가 사실 과거에 짧은 글들을 여러 가지로 써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단편 소설이나 이런 것이기도 했는데 일부 작품들은 더 발전을 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쓰기를 멈춘 것들도 있었고, 또 이 세상에 선보이지 않은 짧은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화를 구상하다가 그때 쓴 이 짧은 이야기는 여기에 넣으면 되겠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 넣으면 되겠다, 또 이것은 여기에 넣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전혀 다른 시기에 썼던 세 개의 피스, 이야기의 피스를 합쳐서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이야기들이 원래 더 길었거나 혹은 더 많이 짧았더라면 지금 전혀 다른 형태의 작품이 되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마침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조각들을
어느 순간에 찾은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 순간들은 이 영화에 있어서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피스들이 뭐냐면 한 가지는 나치히코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안헤라고 불리는 오사카에서 떠돌고 있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오리라는 아이가 갑자기 대입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 질문 조금 바꿔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혹시 최근에 좀 영감을 줬던 음악이나 뮤지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키리의 노래가 아이나 디 엔드라는 뮤지션에게 받은 임팩트로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면 혹시 또 다른 음악 영화를 볼 수도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질문을 드리게 되거든요. 혹시 또 다른 음악이나 뮤지션으로부터 최근에 좀 그 영감을 얻은 적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そうですね、まあでも本当にアイナ・ジ・エンドさんのアルバムを初めて聴いた時は本当にこの10年ぐらいで聴いた中で一番良かったなっていうぐらい素晴らしかったんで、ちょっとなかなかあれですけど、まあその前に衝撃を受けたアルバムがまた別にあって、それが七尾旅人さんのアルバムだったんですけど、なので今回その2人がこの映画に参加してくれて本当に良かったなと思います。 네, 일단은 정말로 아이나 디엔드 씨의 앨범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내가 최근에 10년 동안에 들은 앨범 중에서 최고였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좀 충격을 받았던 앨범이 나나오 타비 씨의 앨범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아이나 디엔드하고 이 나나오 씨 이 두 분이 다 이번 영화에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앨범은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ちょうど彼が七尾さんが階段のところとかで演奏してる曲、アルバムでフルサイズ聴いてもらうと分かるんですけど、動物園で動物たちが逃げ出すって話なんですよ。を歌にしていて、で銃で撃たれても一生懸命逃げるみたいな、すごい不思議な世界を歌にしてるんですけど、撮影した場所のすぐ横に動物園があって、なんか彼がその歌を歌ったらなんか動物園の猿たちがなんか口々になんか吠え出してなんかすごい不思議な現象があったのを今思い出しました。 특히 그 나나오 씨가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계단에서 연주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풀 앨범을 다 들어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다 도망을 쳐버리는 순간을 그려낸 가사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 가사 중에 그 사람들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총을 막 쏘아도 동물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굉장히 묘한 이상한 풍경이 이 노래 속에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촬영을 했던 그 장소 옆쪽에 동물원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촬영을 하는데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이 다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묘한 풍경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음악 영화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 질문을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워낙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한 문장으로 혹시 그 질문을 대신해도 될까 싶어요. 감독님은 바다가 무서우신가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혹시 바다가 무서우신가요? 라는 질문 드리고 싶네요. いや、まあ東日本大震災の後だからではないですけど、いや海って結構本当怖いところで、リリー・シュシュの撮影の時に結構恐ろしい思い何度もしていたんですよ。なんかダツって魚が出てきてそれで怪我するシーンがあって、その魚を手に入れなきゃいけないんで夜中に取りに行って本当死ぬような思いをして、恐ろしい思いしたりとか、なんか
の子が沖縄でその溺れてる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を僕は実際に水中カメラで自分で撮ったんですよね。で後でそこがホホジロザメってすごい人食いザメの繁殖しちゃったことが分かって、だからどっちかというとリリー・シュシュの後から本当に海入るのが怖くなってあんまり近寄ってないっていう感じがありますね。 네, 사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꼭 그랬던 것은 아닌데 실제로 저는 바다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을 찍을 때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경험을 몇 번 했었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생선이 물고기가 실제로 이제 물고기에게 상처를 입는 물려서 상처를 입는 그런 것들을 찍어야 됐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실제로 바다에 갔었어요. 그런데 밤에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정말 죽을 뻔했던 그러한 경험을 영화 때문에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주인공 남자 소년이 오키나와에서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실제로 제가 수중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찍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거기가 굉장히 무서운 그 상어가 나오는 그러한 위치였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해서 영화를 찍을 때는 전혀 모르고 물에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릴리 슈슈의 모든 것 이후에 일단 바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렵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기 전에 문득 생각났는데, 예전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한 부족이 11월 달을 이렇게 불렀다는 걸 읽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달. 저는 11월. 저는 되게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달이지만 낙엽도 다 떨어지고 12달 달력도 거의 다 이제 한두 장 남아있을 때고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달이라고 11월을 불렀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전까지 11월에 아무 감흥이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11월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영화가 하는 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별 감흥 없이 지나치는 어떤 풍경을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그 풍경을 다시 보게 되고, 예전 같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누군가의 아픔이나 상처도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조금 더 헤아리게 만드는 11월이 저에게 특별해진 것처럼, 그래서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영화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오랫동안 감독님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이고, 이번 영화는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을 그 상처를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다고 생각해서 저에게는 11월에 이 영화를 만나는 게 저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지만 불만이 있으면 저를 욕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그 관객분들을 위해서 감독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ね。本当に映画を見てね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つも常々思っているのは僕の中で映画っていうのは僕が作り上げた時点で完成してるわけじゃなくて、それを誰かが見て初めてその人の心の中に残った何かが映画の完成形だと思ってます。100人の人が見れば100人の違った綺麗な歌が多分、心の中に誕生してる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とすごいワクワクするんですけど、でもきっと見るたびにまた違って見える作品だと思うんで、ぜひ何度でも見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お友達にもご紹介し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この映画の哀れみの賛歌の中
何度でも何度だって行くという詩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言葉を皆さんに捧げつつ、またぜひ映画館に足を運んで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ラジオにね、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放送がいつでしたっけ？ 오늘 밤이요. 今夜ぜひ2人のトークを聞けるんで、ぜひ、チューニング合わせ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今日は本当に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여러분 오늘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영화라는 것은 제 손에서 영화가 완성된 시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분들께서 영화를 봐주시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남게 되면서 그것이 영화의 완성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관객분들이 봐주신다면 100개의 전혀 다른 키리의 노래라는 영화가 마음속에서 탄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흥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볼 때마다 아마 다르게 보일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여러 번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셨다면 친구분께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기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연민을 위한 찬가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노래 안에 나오는 가사 중에 몇 번이고 몇 번이라도 갈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께 바치면서 영화관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세윤 작가님께서 라디오에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에 심야에 밤 2시 그쵸, 예. 새벽 2시 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토크가 라디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꼭 주파수를 맞추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FM 91.9고요. 이게 원래 1시간짜리 프로인데 제가 어제 2시간을 녹음해버렸어요. 3시간짜리를 만들어서 2시간 영화를 개봉하는 감독님께 대한 오마주라고 생각하면서 감독님을 붙잡고 2시간을 녹음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방송에서는 1시간 편집본이 나갈 거고요. 다음 주 중에 감독님과 나눈 거 그대로 유튜브로 올리게 될 테니까요. 이와이 슌지 김세윤 해봐야 제 이름 잘 모르시잖아요. 이와이 슌지 MBC 하면 다음 주 주중에 유튜브에서 더 긴 오늘 못다한 얘기들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갑자기 프로그램 홍보해 주셔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오늘 이 경제가에 대해 함께해 주신 이와이 슌지 감독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간은 협소하고 사람은 많아서 이렇게 갑자기 몰려오는 건 위험하니까요. 감독님 먼저 보내드리고 천천히 나가주세요.